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정말 정보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발하셨네요? 예, 이발했습니다. 예. 어제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동네 뒷산 올라가서 뒷산도 가시고 예. 이제 꽃망울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도 보고 예. 진달래, 개나리, 목련 다 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새 꽃이 다 폈더라고요. 예, 연말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나왔는데 야, 이제 꽃이 보이더라. 예, 이제 봄이 보이더라. 이제 진짜 봄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딱 파면 선고될 때 의원님 눈물 나셨죠?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까? 네, 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뭉클해진 건 사실이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이제 선고 끝나고 기자들 카메라 앞에 과연 인용이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헌재 재판소 나가기도 전에 체포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뭐 두려움 아닌 두려움도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 이제 인용 즉 파면이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 어쨌든 지금 보면 사실 그 의원님의 촉이 굉장히 유효했다. 초반에 사람들이 그때 다 무슨 민주당 오버한다. 무슨 비상계엄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촉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 추합을 하시고 마침내 비상계엄 사태 기가 막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의원님 끝까지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주의자셔가지고 지금은 좀 안심해도 되는 단계에 왔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됩니까? 이제 마지막 고비가 이제 있는데 그 큰 고비는 아닌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엄 자체가 가장 큰 고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리하느냐. 그래서 이제 형사법상 소추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되어 있는데 이게 3월 8일 날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저들의 계획은 집요하고 꼭 살아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3월 26일 재판에서 유죄가 돼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날려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결국 그 함정 1차 빠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월 26일 날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둘 다 보내버리려다가 이재명이 살았어? 그럼 윤석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18일까지 그 선고를 안 할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개헌입니다. 개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이 싫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임기 대통령이 되던 임기를 3년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개헌 논쟁을 촉발시켜 가지고 야당 내에서도 뭐 김경수든 김동연이든 누구도 다 나는 이번에 3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하겠습니다. 이걸 공약으로 몰고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 세력인 국힘도 여기에 얹혀 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년 임기 단축론자 대 나는 다 하겠다 하는 이재명으로서 후보들 간의 소수로 고립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약간 욕심쟁이 프레임에 그렇게 해서 이게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지 않는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로 판을 갈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수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미 기획된 거예요. 국힘. 국힘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걸 주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대표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안 하고 김민석 수석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3월 26일 이재명 유죄
해서 둘 다 날려버리는 게 실패하면 네. 개헌판으로 가서 다들 3년 임기 단축을 끌고 나온다. 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입법법은 뽑고 행정부 뽑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의 나라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4년째 중임제를 하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3년 개헌론이 뭐냐면은 입법부와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건 이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서로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은 하나가 다 먹는 거거든요. 승자 독식. 그리고 쭉 가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영구 집권도 가능한 판으로 이게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근데 2025년 올해 5년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년에 이제 저기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면 총선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총선만. 네. 그러면은 그 조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개헌만, 개헌만 해놓으면은 2030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2032년에 총선하고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대선과 총선이 맞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 조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일부러 억지로 안 되는 임기를 줄여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돼. 이재명 정부 때 개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자는 건 뭐냐. 그거는 결국은 꼼수고 노림수다. 세 번째 노림수인 거예요. 야, 진짜 집요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재명을 같이 해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기각을 시키거나 기각이 안 될 것 같으면은 4월 18일 이후로 쭉 밀어버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헌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원식 의장은 그 사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느닷없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건데 사실은 언론이 계속 그랬어요. 뭐 중앙일보 매일, 조선일보 매번 개헌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앞세우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사실 콧등으로도 안 들었었는데 어제 우원식 의장이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왜 지금 개헌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1당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죠. 근데 여야 지도부와 논의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상의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는 개헌의 필요성 포괄적 필요성. 개헌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비상대권에 대해서 뭐 일부 수정할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포괄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이번에 대선 날짜와 대선 한 날 국민투표하자 그런 개헌 논의를 누가 하고 있겠어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돼요. 18일 전에. 그러면 6월 3일에 18일 전이면은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 날 공표를 하려고 그러면 5월 초에 그 바쁜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기간 다 빼고 그때 이제 5월 10일 뭐 의원절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요. 각 당이 한 3주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면 5월 10일 전까지 개헌안을 성안을 해서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월 3일부터 18일 전에 그 날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걸 짚어봐도 나오는데 일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근데 왜 이러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의힘하고 소통을 하셨을까요? 국민의힘하고 소통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여야 간에 가능하면은 이제 합의하고 협력하고 협의해서 뭐 이렇게 국회 의사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본회의를 몇 번 하지도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개헌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로. 그래서
그냥 어제는 어제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뭐 내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예. 이것으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개헌 논의는 없던 걸로 하자 해야 돼요. 하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논의가 아니에요. 이재명을 3년이라고는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국면에서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전 세계 경제고 안보고 완전히 거의 케어스 혼돈의 상태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지금 주식이 125% 125포인트 빠졌고 외국인이 1.5조 원을 팔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한다 말도 안 돼요. 지금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당장 중산층과 서민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안보 문제 이걸 체결하기 바빠요.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돼서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 3년 차에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그때 뭐 개헌 논의를 한다든지 해도 늦지 않아요.